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엔타임 민박기 7강은 엔타임 시기의 아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엔타임 시기의 아랍은 어떠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랍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그 예전부터 뭐 지금은 많이 도시화됐지만 굉장히 이렇게 광야와 그저 사막 그죠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굉장히 삶의 터전이 어려운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식량도 부족한 이런 곳이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많이 도시화됐지만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야생의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러한 야생의 환경은 강한 것을 보여주어야 그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주 환경, 이게 또 정주 환경에서는 그렇죠. 어떤 문인이라든가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이끌고 그렇죠. 그 말이 중요한데 이 광야라든가 이런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한 것, 얼마나 강한가, 그러한 이제 자가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단 강해야지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어떤 생명을 의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리더를 이렇게 뽑고 또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는 강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전에 한번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지금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은 이제 더 그 이스라엘과 또 그 미국에 이렇게 그 어떤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전에는 어땠어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오락가락하고 그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뭐 그 바이든 때는 굉장히 약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럴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어떤 협정도 이렇게 맺고 이러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아랍의 여러 태세 전환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강한 자에게 이렇게 적인다. 이렇게 한시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리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강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문화권, 그러한 어떤 세력이 아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랍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아랍 지역의 어떤 그 정치 국제 지정학적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아랍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인종과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은 어떤 거냐면 뭐 백인종, 황인종, 뭐 이렇게 흑인종,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인간으로 이렇게 볼 때에 그 하드웨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NA 겉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 머리, 뭐 파란 눈,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어떤 피부 색깔이라든가 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 부분들 하드웨어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인종으로 좀 비유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비해서 민족이라는 거는 그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때요?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언어를 쓰고 있는가, 어떠한 문화를 갖고 있는가가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민족은 비고정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 민족이 어떤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하면은 민족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은 민족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종도 영원한 것은 아닌데 인종은 어때요? 고정성. 그러니까 아, 그 인종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적어도 1000년 이상의 이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민족이 바뀌는 거는 한 3, 4대만 지나도 언어를 잃어버리고 어떤 문화에 포섭이 돼서 거기 동화돼 버리면 민족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이제 민족의 비고정성, 고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종의 고정성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이제 이 인종의 고정성이라는 것도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인간의 하드웨어에 있기 때문에 어떤 DNA가 뭐 쉽게 변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혼혈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그 세대가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이제 한 80에서 한 100살 정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DNA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혼혈의 과정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제 아랍이라는 그 특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랍. 그렇죠. 아랍이라는 그 세계에서 확장된 그 어떤 민족과 민족이 확장된 민족은 아랍과, 그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세 가지죠. 넓게는 아랍과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스페인 이렇게 이제 메스티조가 있는데 여기 그 남아메리카 지역에, 그렇죠, 혼혈 쪽.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확장된 민족이 확장된 이런 저기로 끊임없이 확장돼 가지고 이렇게 온 민족이 아랍과 중국과 스페인이었다. 근데 이제 아랍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확장이 저기죠. 이제 종교를 통해서, 이슬람을 통해서 그 종교와 언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랍 민족을 형성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고, 언어와 종교, 이 언어가 더 중요하겠죠. 언어와 종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특색이 있냐면, 먼저 인종적으로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큰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서자이긴 하지만은 이스마엘과 이제 그 저기죠. 여기 여러 가지 그 제민족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 줄기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에서 벗어난 민족들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든가 또 저기 야곱과 그 형이 누구지? 그렇죠. 에서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롯의 자손, 그 모압과 암몬 이러한 그 어떠한 이제 줄기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에서 그 정통성에서 벗어난, 이제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느끼는 것들을 이제 사단이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신들이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이제 그 종교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이 이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자권이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의 중요하지가 않는데, 예전에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이 그 가문의 정통성을 잇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것이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문이 내려주는 어떤 재물이라든가 어떤 모든 어떤 그 영예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잊게 되는 게 이제 장자라는 것. 그것이 이제 장자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장자권은 그 실질적인 이제 장자가 큰 아들이 갖는 것이 정상인데, 때에 따라서는 장자가 이제 그 파장자 되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밑에 아들이 차남이 아니면 차차남이 이렇게 그 장자권을 잇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그 장자권은 원래는 에서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이걸 좀 팔아먹고 해가지고 소홀히 여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자권이 그 둘째 동생에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권은 원래는 장자가 갖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마엘이 갖는 것인데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이 갖는 것인데 이제 여기 그 이삭은 정통 부인에게서 난 자녀이고 또 여기에는 어떤 저기죠. 철하기보다는 약간 첩과 같은 존재였었잖아요. 후처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장자권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결어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랍은 핵심 아랍과 아랍권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랍이라는 거는 이제 그 아라비아에서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핵심 여기 암몬 모압 족속을 비롯해서 여기 에서 족속을 비롯한 사우디 아라비아.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라는 말에서 아랍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이 나게 된 게죠. 지금은 시리아까지 다 합쳐가지고 다 이란은 제외하고요. 페르시아 그 민족이니까 여기도 터키 민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아랍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 자손이기 때문에 셈족이 나머지 함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족속들을 여기서 이제 통합해 낸 거죠. 언어와 이슬람과 언어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리비아, 알제리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북아프리카 지역들 이 지역들은 원래는 함족속입니다. 원래는 함족인데 여기 이집트는 미스라임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죠. 그 함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셋째 붓 족속이 해가지고 이쪽을 이제 그 원래의 민족인데 이제 요 아랍 민족이 이슬람과 아랍어를 통해 가지고 여기를 다 포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다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 지역이 아랍권이 다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차드, 수단 이런 데를 비롯해서 이제 여기가 다 이제 아랍권, 그래서 아랍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우디 아라비아 있는 쪽이 이제 핵심 아랍. 그렇죠. 여기 요르단 이쪽이 이제 핵심 아랍이고 그렇죠. 그리고 시리아, 이라크 이쪽 시리아 지역은 그 셈족, 다른 셈족을 이렇게 포섭해가지고 이렇게 아랍 쪽으로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아랍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랍권. 여기가 핵심 아랍이고요. 그래, 알겠죠? 그렇죠. 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엔타임 시기에 아랍의 그 여러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잠시만요. 그래서 엔타임 임박기 시기의 아랍,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에 있어서의 아랍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아랍의 시리아의 지지와 지원, 그렇죠. 그다음 요 알샤라를 이렇게 빈살만이 이렇게 지지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트럼프도 연결해주고 해가지고 저희가 됐잖아요. 지금 시리아가 이제 그 어떤 제재도 이렇게 풀어지게 되고 좀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랍이 특히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가 시리아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리아를 터키도 지지하고 있고, 그죠? 알샤라가 실질적으로 터키의 도움으로, 투르크족 터키의 도움으로 저희가 된 거죠.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알 아사드를 몰아내고 시리아 정권을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터키의 지원도 받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도 받고 그리고 지금 그 빈살만의 보증으로 또 미국도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시리아 이 지역에서 이제 누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올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러한 구도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 아랍을 지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한 일주일 전에 아랍에밀리트하고 저강도 갈등을 이렇게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금융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산업 어떤 이쪽으로 이제 그 빈살만이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이렇게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들 네옴시티라든가 이런 것도 건설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랍에밀리트하고 갈등을 이제 빚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금융이 지금까지 아랍에밀리트가 두바이 이쪽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관광이라든가 그랬잖아요. 또 산업도 여러 가지 부흥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아랍에밀리트가 중심이 돼가지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석유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석유라는 게 이제 그 미국이 그 쉐일 머니 오일이 발견되면서 이제 여러 그 저기죠. 석유만 믿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이제 경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겹치잖아요. 에밀리트하고. 그래서 이러한 저강도 갈등을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또 대이란 전선에서 아랍에밀리트가 한 2천여 발에 거의 3천 발에 가까운 이런 미사일이라든가 드론 이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큰 형님 노릇을 했는데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하니까 아랍에밀리트가 굉장히 화가 나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빡 도른 거죠. 이렇게 굉장히 화가 났죠.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저희가 된 거죠. 지금 저강도 갈등이 펼쳐지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탈퇴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석유 단합에 우리가 이제 저기 하지 않고 우리가 한 하루 200만 배럴 이렇게 생산하라는 어떤 쿼터제가 있었는데 우리 하루 500만 배럴씩 이렇게 생산해서 수출하겠다. 이렇게 우리 몫은 우리가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아랍에밀리트가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 저희가 된 거죠. 그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에너지 그 산업 그러니까 무역 루트에 있어서도 둘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이맥이라고 하죠. 잠시만요. 예. 아이맥이라고 해가지고 어때요? 요 인도하고 이렇게 아랍에밀리트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러한 루트 그잖아요. 이런 루트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그 파키스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터키가 지금 군사 협력을 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파키스탄과 인도는 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적이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밀리트가 그 인도하고 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하고 친하고 왜냐면은 또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또 사우디의 어떤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르키예하고 이렇게 협정도 맺고 근데 이제 아랍에밀리트는 이거 안 되겠다.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의 어떤 나라의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언제든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친미 쪽으로 더 지금 기울고 있다. 중국보다는 친미 쪽으로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제 아랍에밀리트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조금 덜 베팅을 한 거죠. 그렇죠. 이러한 어떤 중동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저강도 갈등이 있지만 아랍에밀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요 아랍 나라들은 아브라함 협정의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과 외교 정상화를 이제 아랍에밀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미국의 어떤 중재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저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이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서 나오게 되면은 어떤 그 저기 이스라엘과의 그 평화 협정을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좀 빠졌네요. 요 글 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 그 시리아 이라크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맺는 그 평화협정을 아랍은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엔타임 임박기 중에서도 말기에 나타날 현상이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협정, 이스라엘과의 이 아랍 국가들이 그 외교 정상화를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아브라함 협정과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라크 그 적그리스도와의 그 불가침 협정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같지가 않다. 먼저는 아브라함 협정, 그 다음에 이제 아랍 국가들이 시리아 이라크와 여기서 나오는 작은 뿔과 이스라엘의 어떤 협정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 아브라함 협정을 적그리스도하고의 어떤 그 이스라엘과 그 불가침 협정이 있잖아요. 그 예언에 기록된 다니엘서 9장 그걸로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랑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나 아랍 국가들은 이러한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그 협정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과 더불어서 지지하게 된다. 이것이 그 엔타임 임박기에 있어서 주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타임 전반기 시기의 아랍과 엔타임 후반기 시기의 아랍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엔타임 전반기 시기의 아랍에 있어서는 그 북방왕 남방왕 대결에 있어서 북방왕 편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제 그 남방왕 이집트라든가 북아프리카 나라들과 요 아랍권의 어떤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해관계가 이제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북쪽에 그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그러한 어떤 그쪽 북방왕 편에 서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후 로마 제국, 그 작은 뿔이 이제 남방왕을 그 새 뿔을 치고서 후 로마 제국을 요 엔타임 전 3년 반 기간에 이렇게 장악을 해서 작은 뿔이 황제가 될 때에, 그렇죠? 이때 아랍과 아랍권은 이를 맹렬히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랍의 어떤 정서, 문화, 강한 자에 대한 인정과 복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강한 자에 대한 인정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랍 문화적 특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능력을 보일 때, 후 로마 제국의 장악이라는 거는 방금 저기죠.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요 그 적그리스도가 요 그 열불을 다 요 작은 뿔이 열불을 다 장악하게 될 때에, 그렇죠? 열불을 다 장악하게 되니까 요게 다 장악을 하게 될 때에 요 아랍 국가들은 어때요? 핵심 아랍과 이런 아랍 국가들이 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가 메시아가 아니야? 거의 메시아 같은데?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렇죠. 요 부분이 이제 엔타임 전반기 시기의 아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엔타임 후반기 시기의 아랍, 엔타임 후반기 시기의 아랍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임을 선포를 할 때 적극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저기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장악할 때에 아랍이 이제 같이 출병도 하고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극 지지한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 후 3년반 이제 첫째 날 세계를 장악하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할 때 적극 지지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그러니까 후 3년반에 세계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아랍 지배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다니엘서 11장 40절에서 45절에 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 때의 남방왕, 북방왕 체계를 설명하고 있고 또 북방왕의 어떤 북방왕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그 41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즉 이제 이들 즉 아랍이죠. 아랍 지금 요 아랍의 존귀한 자들 이 지배층들이 적그리스도의 적극 북방왕 적그리스도의 적극 협조를 하고 그의 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쪽 그 애굽 이집트라든가 여기 구스 여기 수단 리비아 구스 지금 저기죠. 그 에티오피아 저기 수단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이제 완전히 북방왕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저기죠. 요 엔타임 임박기 시기에 있어서의 아랍, 그죠? 즉 곧 이제 이란 전선이 이제 마무리되면 거의 마무리되는데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어젠다로 급속하게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이 아랍과 그러니까 즉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저기죠 아랍하고 그 저기죠 이스라엘이 협정 이제 어떤 저기죠 외교 정상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시리아, 이라크 작은 뿔 지역에서 그 북방왕 지역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과 이제 협정을 맺게 되는데 그것을 지지하게 된다. 미국과 함께 지지하고 지원한다. 이 협정을 평화라고 하는 어떤 저기 협상을 알겠죠. 이것이 엔타임 임박기 시기에 일어날 일의 핵심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전 3년반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후 로마 제국 작은 뿌리 황제가 적그리스도가 될 때에 상당히 이제 아랍과 아랍권은 맹렬히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랍권은 이제 이슬람권하고도 이제 더 확대돼 가지고 인도네시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세계의 이슬람권이 다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강한 자에게 인정과 복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러한 영광을 적그리스도의 제국에서 영광을 이 핵심 아랍 지배층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결어를 이제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에서 그렇죠. 요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아랍권도 그죠. 아랍도 핵심 아랍은 그 마지막 때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아파 이슬람 시아파가 이제 이란의 쇠퇴와 함께 좀 쇠퇴를 하고 순니파 이제 종말론이 이제 이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시아파나 순니파나 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좀 같습니다. 이제 시리아는 조금 빠르게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거고 또 순니파는 자신들이 뭐
적극적으로 뭘 행동한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알라의 어떤 저기에 맡기는 거죠. 좀 어떤 그런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오인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를 아랍과 아랍권의 사람들은 그 이슬람 신앙, 메시아 신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오인을 해서 이제 적극 이제 지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적극 지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랍인들도 그 축복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장자권은 그 이삭에게 갔지만 그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가게 됐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인 아랍인들도 이제 그 축복을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지금 대부분은 이제 이슬람의 어떤 좀 뭐랄까 슈도 어떤 종교, 그죠?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빠져 있어서 거의 그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거지만 그 가운데서도 축복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랍이 이제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 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고 지금은 아랍이 구원을 받는 때다, 받을 만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요 아랍이 이슬람권에 대한 지금 많은 부흥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